자, 제3절 암수범죄의 조사입니다. 이 암수범죄는 거의 매년마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 바꿔둘게요. 자, 의부터 볼게요. 자, 암수범죄란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또는 인지가 되었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공식적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 행위 총체를 뭐라 한다? 암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필기 한번 해볼게요. 암수범죄란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잖아요. 실제 발생 범죄의 마이너스 밑에 공식적 범죄, 그쵸? 즉 실제 발생 범죄에서 공식적 범죄에 잡힌 것을 뺀 나머지를 뭐라 한다? 암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연역을 볼게요. 자, 중요한 사람 하나 나옵니다. 꿰뜰레, 동그라미 쳐보시고, 꿰뜰레는 정비례의 법칙을 주장하였다는 것이죠.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이 꿰뜰레는 명역범죄, 즉 공식적으로 인지된 범죄를 명역범죄라 불렀어요. 이 명역범죄와 암수 사이에는 항상 변치 않은 고정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명역범죄가 크면 클수록 암수도 클 것이며 반면에 명역범죄가 작으면 작을수록 암수도 작아진다고 하였다는 거죠. 일단 끊고, 자, 꿰뜰레는 정비례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리하시고요. 근데 그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서덜랜드에 의해서 정비례의 법칙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인데 이 지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서덜랜드 볼게요. 자, 중요한 사람들 나옵니다. 서덜랜드, 폴락, 셀린, 요 세 사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꿰뜰레까지 총 4명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서덜랜드 볼게요. 자, 암수로 인해서 범죄와 비행에 대한 통계가 모든 통계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없다. 라고 말한 사람 서덜랜드. 가장 신빙성이 없다. 서덜랜드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폴락입니다. 폴락은 이 여성범죄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뒤에 여성범죄 할 때 나올 겁니다. 폴락은 남성의 이 기사도 정신 밑줄 그시고 해서 암수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범죄는 은폐되거나 편견적인 선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통계상 적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고 말한 사람 폴락. 여성 범죄하면 폴락이에요. 폴락. 그래서 치마를 폴락폴락 거린다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고, 자, 셀린은요 체계적 낙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수를 지적하였는데 즉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갈 때 암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차 통계상에 표시가 되는 범죄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 단계에서 그 암수가 가장 적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 또 통계 가치는 범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이렇게 보았고요. 자, 다시 한번 각각의 학자들이 정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꿰뜰레는 정비례의 법칙, 서덜랜드는 가장 신빙성이 없다, 폴락은 남성 기사도 정신. 색깔 칠해드릴게요. 요거 색깔 칠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신빙성이 없다 색깔 칠하시고, 기사도 정신 색깔 칠하시고, 그 다음에 형사사법 절차 진행됨에 따라서 낙인 얘기하는 사람 셀린까지 봐두시면 됩니다. 자, 발생 원인 볼게요. 자, 개념 보시게 되면 절대적 범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암수 범죄가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범죄는 발생했지만 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못해서 통계 자체에 잡히지 않는 것을 절대적 암수 범죄라 하고요.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진됐어요. 인진되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을 상대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첫 번째 절대적부터 가볼게요. 1번 체크, 2번 체크. 자, 성매매, 간통, 낙태, 도박, 마약 같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있어요. 이거 왜 피해자가 없다고 보나? 성매매, 간통, 피해자 있을 것 같은데 왜 피해자가 없다고 보죠? 이것은 피해자의 동의, 서로 가담자 모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다고 봐요. 여기 남자 여자가 동의하잖아요. 그쵸? 도박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가 있어요. 이런 범죄의 경우에서도 암수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또는 밑에 강간 같은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이 암수가 나타나게 되죠. 밑에 보시게 되면 고소고발을 수치심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다. 했다 하더라도 신고가 불편하고요. 출두해야 되고요. 보복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암수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피해자가 없는 범죄, 가해자, 피해자 구별이 어려운 범죄, 성범죄의 경우에 등장한다. 됐죠? 자, 그 다음 상대적 볼게요.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기관의 선별적인 소추죠. 소추에 따라서 암수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체가 누군가요? 경찰, 검찰, 법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편견에 따라서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암수가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사사법기관에서 그 선별 소추에 따라서 암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뒤에 나올 텐데 낙인 이론가들이 여기서 암수 문제를 꺼내요. 뒤에서 뵐 거예요. 색깔 칠하면 형사사법기관의 선별적 소추 색깔 칠하시고 그 다음에 낙인 이론가들 색깔 칠하시고 자, 그 밑에 경찰에서 어떻게 하는지, 검찰에서 어떻게 하는지,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안 했네요. 1번 체크하시고 밑에 2번 체크하시고 자, 미국 같은 나라에는요. 소수민족이라든지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지만 이 백인인종에서는 관대한 처우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성범죄라든지 이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경우에도 검거율이 낮다는 점도 이 암수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일반적 형태를 볼게요. 자, 살인 등 강력범죄는 암수가 검거율이 좋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암수율이 낮지만 어디서 높대요? 경미범죄라든지 여성 화이트 칼라 범죄 이 경우에는 암수가 그나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은 X 한번 해보고 밑에 것은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통계조사의 흠결로 인해서도 암수가 등장하더라.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조사 방법 볼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이 있고 밑에 간접적이 있습니다. 간접적은 보통 설문조사로 이루어지게 되죠. 먼저 첫 번째 직접적 관찰.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이 있고 인위적이가 있는데 인위적은 다른 말로 실험하는 겁니다. 실험하는 것을 인위적 관찰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연적 관찰. 에는 참여적이 있고 비참여적이 있어요. 비참여적 같은 경우에는 유리벽을 통해서 백화점 절도를 관찰해 본다든지 카메라로 촬영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참여적 관찰. 반면에 실험을 통해서 하는 인위적 관찰 볼게요. 자, 여기 블랑켄브루크의 연구가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면 슈퍼마켓에 위장된 절도범하고 관찰자를 보내요. 그래서 이 관찰자가 위장된 절도범, 절도로 위장한 사람들이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물건을 절도를 하죠. 슬슬 훔치는데 관찰자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슈퍼마켓 직원들은 저 훔치고 있는 사람들을 과연 몇 명이나 발견해낼 수 있을까를 하는데 총 40번에 걸쳐서 절도를 하게 되는데요. 몇 번 적발됐을 것 같아요? 슈퍼마켓 직원이 이 위장된 절도범이 40번에 걸쳐 절도를 하게 되는데 몇 번 적발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적발 못했대요. 그러니까 39번은 절도에 성공했고 그 중에 한 명이 하려고 하다가 누가 자기를 감시하려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멈췄다는 거죠. 결국은 뭐다? 직원이 발견한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암수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플랑켄브루크의 연구에서 논문에서 나타난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요.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숨겨진 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유리벽을 통해서 관찰하는 것은 인위적이 아니죠. 이것은 비참여적, 자연적에서 비참여적 관찰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렸죠? 직접적보다는 이 간접적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쳐보시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기 자기보고조사, 두 번째가 피해자 조사, 세 번째가 정보 제공자 조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기보고 조사 볼게요. 자, 일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범죄, 비행을 설문지 등을 통해서 스스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 자기보고 조사에는 피해를 당한 사실과 범죄 행위를 한 경험까지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네요. 보통은 익명으로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표본조사라든지 집단조사 방법이 사용된다고 보고 있네요. 장점이 있어요. 파악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단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묶으시고, 성실성에 따라서 신빙성이 좌우된다. 두 번째, 스스로 범한 범죄를 정확하게 보고할지가 의문이다. 밑줄 안 그으면 안 보죠. 밑줄 그겠습니다. 보고자가 자신의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발각이 두려워서 은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서는 범죄자가 자신이 범한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범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실태 파악이 그만큼 곤란하다는 점. 경범죄는 그나마 용이하지만 그 다음에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실태 파악이 곤란하다. 이렇게 한 단점들도 있습니다. 좀 봐두시고요. 빨리 넘어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밑줄 그어두시고 여러분들 혼자서 읽어보시면 전부 다 이해가 돼요. 자, 두 번째 피해자 조사 볼게요. 자,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 경험을 보고하게 하는 방법을 말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된다는 이 부분도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장점들, 규모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점들 받으세요. 단점들 쭉 묶으시고, 자,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범죄 피해자가 없었다고 오신할 때에는 그때는 경악성이 결여가 된다. 그 다음 환경범죄, 정치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조사하기를 어렵다. 또 절도, 강도 등 피해자를 개인으로 하는 개인적 법익에 있어서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는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통 피해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 범죄에 국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경미한 범죄, 그 다음에 피해자 없는 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 그 다음 살인죄처럼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 그쵸? 국가적 사회적 법익 관련된 문제 경우에는 조사가 곤란하다. 같은 말이네요. 이 두 가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쵸? 거의 비슷한 말이네. 그 다음에 오래된 경우에는 기억의 부정확성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질문 문항에 잘못 작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정보 제공자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인지하지 하고 있는 제3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는 방법을 정보 제공자 조사라고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이 3자가 주관적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부분도 단점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한계를 볼게요.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마약범죄, 경제범죄, 정치범죄, 조직범죄와 같이 그다음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자료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 두 번째, 세 번째는 읽어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피해자 조사라고 했지, 참여관찰법 하면 틀려요. 강간죄 등 성범죄 실태 파악이 용이하고 유용한 방법이다. 그렇진 않죠. 틀렸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